요즘 또 SNS나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면서 좀 뭐 상하 관계나 수직 관계에 의한 좀 강압적인 인권 침해 사례가 좀 많이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강원도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복장 검사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14일이었어요. 지금 한 14일이었는데 그 여자 고등학교에였는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교복 검사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일부 선생님들이 이 여학생들을 책상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길이를 잰다는 이유로 약간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좀 했었대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그 사건이 논란이 막 커지고 나면서 해당 교사들은 학생 3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사과를 했대요. 뭐 이렇게 잘못을 했다 사과는 했는데 이미 이제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들부터 지역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죠. 이건 뭐 인권 침해이고 시대착오적인 뭐 행태였다라는 게 논란이 이제 확산이 됐고 교육청도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뭐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600여 개에 있는 도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네, 이런 이제 생활 규정 속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성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학교 고등학교가 귀미 5cm 두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분필로 막 검사를 하시고 그랬어요. 귀 밑에 갖다 대고 이 길이를 넘어서면 너 잘라야 한다.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같은 세대예요. 진짜 나이가 이렇게 그래서 귀미 5cm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복도 약간 생활한복처럼 생겼거든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귀미 5cm 하고 다녔었죠. 저희도 선생님이 30cm 자를 항상 갖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교할 때 교문 앞에는 항상 학생부, 선도부 뭐 이런 친구들이 서 있었고 그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 주임 선생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오면서 약간 이제 그 걸리는 레이더에 걸리는 친구들 있죠.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면 앞에 쭉 세워놓고 검사하고 대고 넘었지 자르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심할 때 저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는 바리깡으로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 좀 엄격한 세대. 나이가 저희도 그랬거든요. 네네. 진짜 나이를 다시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두 발 단속하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르라고 하면 잘라야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좀 시대가 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학생 인권도 향상이 됐고 사실 뭐 라떼 얘기하면 한창 뭐 끝이 없지만 과거에 저도 체벌 많이 받았거든요. 단체 기합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체벌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 있으셔서 바르게 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폭력을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화풀이하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그 때리는 수위도 거의 이제 처벌받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고 그런 정도를 너무 벗어나는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각성,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조금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고 또 요즘은 자녀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손끝 하나 안 되는데 감히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학교에서 요만큼이라도 이제 내 자녀가 이제 뭔가 문제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못 참으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지금 그 민병희 교육감이 원래 학생 인권 조례를 교육 그 공약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근데 뭐 보수 그 교육계 쪽에서 여러 번 반대가 있어서 한 번도 이제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여론을 보면 아직까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고 이런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너무 부여를 하면 학생과 교직원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또 교사의 인권이 침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옛날 어른들의 여전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꼰대 마인드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이런 시각이 좀 먹히는 시대일까요? 근데 또 너무 하지 못하게 하면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참 교육을 실천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에서 하지 말아라, 체벌이다, 손도 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물론 그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교권 침해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면 네. 선생님들 교권도 침해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방치되거든요. 문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에이, 잘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집에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방임해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적당한 수준의 그 뭐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적당한 수준의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뭐 저는 약간 조금 그런 게 예전에 저희 때는 한 반이 막 50명 막 아니면 60명. 그렇죠. 차마 놀리기 쉽지 않아요. 오전반, 오후반. 교실이 포화가 돼서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 수업을 하는 반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명이 정말 너무 많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 아이들을 맞춤으로 해야 할 수 없어서 뭐 가끔은 사랑의 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인원수를 점점 더 줄여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네. 뭐 어떤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 아니면 훈육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체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교육계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좀 중고등학교 교가 다니실 때 교가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저도 기억이 답니다. 군가까지는 기억나는데 교가는 좀 힘드네요. 예. 네, 근데 교가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저희는 사내 전기. 그렇죠. 예. 예. 그 네. 맑은 정보도 산의 기운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 다 이제 모든 산이 교가에 총망라돼 있을 거예요, 네, 거의. 예. 학교 주변에 있는 사내 전기는 다 학생들이 받아요. 이게 한 기사에 보면은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에 있는 초중고 교가와 교훈을 좀 조사를 해봤대요. 성편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향기,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남학생의 경우에는 거나, 씩씩한, 나라의 기둥 이런 표현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좀 성차별적인 그런 단어들이 교가 교훈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네요. 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요즘에 듣기 힘든 네. 말인 것 같아요. 거나 대한거나 저희 아마 저희 모교 교가에는 학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학교 자체 대부분의 이제 학교가 제 모교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아마 개교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진짜 그때 그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다고 하면은 참 이런 게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네. 근데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좀 듣고 보니까는 이게 네. 듣고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교과는 사실 잘 부르지도 맞아요. 않고 찾을 일도 없으니까 뭐 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진 어머니, 정숙, 정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어진 어머니, 정기라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도 좀 이거를 개선하려고 네. 하고 있다고요? 지금 강원도 교육청이 그런 저희가 계속 얘기한 이런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지금 뭐 교가라든가 교훈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라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순결, 뭐 자애, 거나, 정기 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성차별 요소가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 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성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기준안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뭐 다음 달 정도까지 각 학교에 기준안에 대해서 배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학교 뭐 자체위 아니면 뭐 동문회 뭐 학생 전체 뭐 운영위원회들 모여서 자율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그런 네. 지침을 내려주고 그걸 아마 이제 11월 정도까지 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게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좀 찾아서 바꾸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편적인 요즘에 많이 이제 되고 있죠. 사실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네. 사실
정조의 의무. 그래서 정조를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바꾸고 뭐뭐 한 자, 놈자자를 써서 그거를 뭐뭐 한 사람으로 바꾸고 사실 이렇게 성선현성 단어가 얼핏 생각하면은 여성에 대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예전부터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해하는 범죄로 치부되었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뀐 거는 남성도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서 여자를 이제 뭐 사람을 강간한 자,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편 타당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이렇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현모양처니 요조승 너무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자주 가끔 또 들려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바꾸는 거는 매우 타당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학생들도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학교 교육계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